앤서니 외국인의 눈입니다. 앤서니 킴 연결하겠습니다. 예,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말씀부터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시작을 우선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역시 바이든의 2조 달러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관련된 정책 발표였습니다. 그 내용들이 워낙 핫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요. 첫 번째로는 그게 약간 좀 희석화됐던 부분이 문제가 결국은 법인세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약간 희석화가 되긴 하였지만 교통 인프라 쪽에 6,210억, 그다음에 초고속 인터넷에 1,000억, 전기차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1,740억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약간 이 수치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은 이 올드 인프라스트럭처, 네. 사실 구시대 인프라, 네. 항만을 정비하고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목이었죠. 네. 그런데 교통 인프라에 6,110억 달러, 물론 자율주행 관련해서 5G 무슨 기지국도 세우고 이런 것도 아마 들어가겠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좀 이 수치가 너무 커서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의 이런 과거의 올드 인프라라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혹시 고용의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그렇죠. 결국은 작년 대비해서 지금까지 약 850만 명 정도가 그 실업자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 그 인플로이먼트 자체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네네. 부분들이 네. 아직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을 한 게 이번 그 정책이고요. 네네. 이게 결국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는 최고의 규모의 정책을 지금 공공 정책을 지금 펴는 네네. 것이라서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임에는 분명한 거고요. 이를 통해서 약 1,900만 명 정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또 여기에 수혜주들을 찾는 일들은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앨런 재무장관이 네. 뭐라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리딩해야 된다라는 네. 좀 약간 생각보다는 조금 공격적인 어투로 네.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요. 네네. 결국은 미국이 중심이 돼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했던 것이 미국 혼자서만을 위한 정책들을 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그 협력 정책으로의 회귀를 앞으로는 진행하겠다.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팍스 아메리카나 정책,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서 조금은 탈피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요. 결국은 앞으로 중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 자체가 다자 간의 협력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은 반영시켜준 어제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네. 올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굴뚝 산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굴뚝 산업인데 이 굴뚝 산업을 6천억 달러 이상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제 저한테는 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럼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아시아 시장에 네.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과거에는 줬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이런 투자가 진행이 될 때에는 결국은 자금을 많이 풀게 되는 거잖아요. 공공 정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금들이 계속 시장에 흘러나가서 약달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아시아 시장에는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요새는 반도체 이슈들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요번에 같은 경우도 바이든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초대를 했었다라고 네네. 하는 얘기들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반도체 쇼티지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는 8인치 웨이퍼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으로 넘어왔다가 지금에는 이제는 모바일과 IT 등의 반도체 수량 자체도 쇼티지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런 공공정책 관련된 이제 굴뚝 산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반도체 쪽도 이제는 빼놓지 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TSMC가 지난주에 100 빌리언 그러니까 천억 달러의 113조입니다. 네, 우리나라 그렇죠. 돈으로. 예, 예. 에 대한 투자 발표를 했고요. 인텔이 20 빌리언 그러니까 네. 22조 정도 네네. 되는 거죠. 에 투자 발표를 하면서 과연 삼성전자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지금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이게 좀 웃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반도체 공장을 TSMC가 미국에 짓고 네. 뭐 삼성전자가 만약에 오스틴 공장에 그 반도체에 투자를 재개하고 네, 그다음에 인텔이 22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그거조차도 또 공장을 짓는 굴뚝 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공장을 짓고 다리를 만들고 교량을 만들고 뭐 고속도로를 정비하고 이런 곳에 6천억 달러 이상을 쓴다니 참 신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아시아 시장에 좋은 훈풍을 불어일으킬 수 있고 그렇다고 네. 본다면 약간의 원화 강세도 이제 기대를 좀 할 수 있다라는 네. 측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굴뚝 산업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기 삼천포로 좀 빠져서 죄송하긴 한데 그 잠깐 요것만 짚고 넘어가려고요. 그 삼성전자 내일 네, 그 잠정 실적 발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CT에서는 뭐 한 얼마 한 9조 정도 나온다고 그랬나요? 얼마 전에 13만 원으로 네, 목표가를 상향한 것 9.3조, 같은데. 8.5조를 원래 예상을 하다가요. 네. 최근에 가이던스를 9.3조 원까지 올린 걸로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뭐 내일 우리가 보면 뭐 딱 알겠지만 그 감이 어떠세요? 내일 실적에 대해서. 뭐 우선적으로는 컨센서스는 지금 한 8조에서 8.8조 정도로 네네. 조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네네. 최근에 나오는 숫자들은 10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10조 원을 달성하느냐 달성 못하느냐를 되게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차피 1분기의 실적은 지나갔다. 그다음에 오스틴 공장의 영향은 어차피 반영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질 텐데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를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줬었거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가격 자체도 특히나 컨트랙트 프라이스 같은 경우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계속적인 쇼티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 특히나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D램 쪽은 매우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반도체 그 장비 업체 리스트를 좀 한번 우리 제작진께서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어저께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요즘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는 종목들 빼고 요즘에 조금 올랐던 종목들이 오늘 약간의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네. 지금 뭐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은 뭐 많이 선반영이 돼 있으니 네. 조금 프로핏 테이킹 이익 실현을 좀 해도 좋겠다. 어떻게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후자 쪽입니다. 아하.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TSMC가 우선 100 빌리언을 앞으로 3년간 투자를 하게 되면 네네, 뭐 이것도 엄청난 규모인데 네네, 인텔의 20 빌리언 있죠. 그다음에 네네. 삼성전자도 분명 이러한 부분에서의 대응을 하기 위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가 들어갈 거고요. SK하이닉스도 뒤로 밀릴 수 없죠.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된 공장 자체의 캐펙스 자체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비 업체들에게는 매우 호조인 뉴스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장비 업체 갈 길이 멀다. 네.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받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스탠스가 좋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네. 다시 그러면 올드 인프라스트럭처 굴뚝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굴뚝 산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삼성전자 뭐 실적이 내일 나오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네,
자, 2분기가 시작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인프라스트럭처 관련된 굴뚝 산업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기계 장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관련된 건설 자재 업종이라든지 네. 뭐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물론 뭐 세계는 이제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가 수출하면 되겠지만 네. 그래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미국 회사가 조금 덕을 더 보고 네. 미국의 매출이 좀 큰 회사들이 좀 덕을 더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미국의 인프라, 그러니까 굴뚝 산업의 수혜를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한번 오늘 소개를 한번 해주시는 걸로 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두산 밥캣이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두산바켓은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그렇죠? 미국 회사입니다. 두산바켓이 미국 회사다. 네. 그럼 두산바켓이 왜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잠깐 그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두산 밥캣은 원래 미국에 있는 밥캣이라고 하는 회사를 네네. 두산이 2008년도에 네네. 4.9조 달러를 주고 4.9조 원 대략 4.9 빌리언 달러를 주고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소형 캐터필라 또 소형 건설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아하. 전 세계 넘버 원입니다. 아하. 그런데 두산바켓이 전 세계 넘버 원이고 네. 소형 굴삭기 같은 거 만드는 네. 회사인데 사실은 그러면 미국의 캐터필라도 있고 네. 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비교를 해보면 뭐 가치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미국 매출 자체가 밥캣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두산 밥캣은 그에 비해서는 아직은 덜 오른 상황이고요. 캐터필러가 뭐 PE 밸류에이션이 거의 한 40배 정도 가까이 가는데 네네. 지금 이 회사는 뭐 한 15배가 지금 채 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뭐 14배, 15배 네, 이 한 정도로 그 정도 움직이고 있다. 수준이니까 아하. 저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미국의 70%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70% 매출이 발생하고 네.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 회사니까 미국에 거의 다 팔고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간접적인 밸류에이션의 갭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저는 이것이 매우 좋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어떻게 뭐 어떤 방향으로 변합니까? 뭐 예. 지금 현재 뭐 매출 같은 경우가 대략 한 2022년 5.2조 정도를 대신증권에선 보고 있고요. 2021년 4.9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아마 4.4조대 초반 정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한 10에서 15% 이상은 성장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을 한 5,130억에서 5,550억 네네. 이렇게 지금 2021년, 22년 얘기를 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PE 기준 한 13배, 13.6배, 그다음에 2022년 기준 12.7배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그러면은 해외사가 한 30배에서 40배로 트레이딩 된다면 네. 굉장히 사실은 저평가돼 있는 것이네요. 네, 그건 분명 맞습니다. 네. 그럼 모멘텀은 단기적인 모멘텀은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지금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최근에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던 산업 관련 사업을 최근에 7,500억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게 대략 매출 기준으로 한 9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영업이익은 한 600억 정도로 2019년도에 냈었습니다. 그것이 7월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서 아마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상승 효과를 가져올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이 좀 온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 김주영 대표께서 네. 한번 2번 정도 그랬던 것 같은데 2번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 소개해주신 코미코 네. 야채 호빵님인데요. 예, 저 야채 호빵 좋아합니다. 코미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요?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코미코에 대해서 질문 왔습니다. 예. 코미코 저는 여전히 매우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TSMC도 그렇고 뭐 오스틴 공장도 그렇고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모두 다 지금 결국은 공장 자체의 캐파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식각이라던가 세척 관련된 수요들은 계속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매출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저는 바이앤홀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보유해야 있습니다. 된다. 네. 그 코미코를 언제 사셨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김주영 대표께서 말씀하실 그때 사셨으면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야채호빵님, 야채호빵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카치언 컴퍼니 김주영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